좀 유형이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32번은 말로만 설명을 해도 그냥 이제 할 수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여러분들 이거 그냥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랑 B를 지나는 직선에 수직으로 지나간대. 그럼 얘는 기울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A, B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6 빼기 마이너스 3, 4 빼기 1. 그럼 9분의 3이니까,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얘랑 수직인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수직이려면.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삼.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1대2로 내분하는 요 점을 찾아서 요 한 점하고 기울기하고 알고 있으면은 직선 구할 수 있겠죠? 맞아? 응. A하고 B가 있는데 요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3분의 6 빼기 6 3분의 4 더하기 2 그럼 0,2가 되나요? 맞죠? 그럼 기울기 마삼 0,2 이걸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면 뭐 정답이 됐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유형 보면은 방금 했던 거랑 이제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두 점이 있어요. 근데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수직 2등분하는 직선. 그럼 방금이랑 똑같이 요거 기울기랑 수직인 기울기 찾을 수 있겠지. 게다가 얘는 뭐야? 여기를 지나가야겠죠. 여기가 뭔데? A, B의 중점이지. 그냥 풀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직 2등분선은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 수직 2등분선이라 하면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AP, BP를 만족하는 그지? 그런 점이죠.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돼. 뭐 직선 구하는 건 할 수 있겠지? 또 넘어가서 140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3개가 나와요. 그럼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직선을 2개 가지고 놀 때는 얘네가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직선이 3개가 나왔을 때는 이게 3개가 뭐 일치하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다 다른 직선일 때 얘기하는 건데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을 때 얘네가 평면상에서 어떻게 위치 관계를 갖냐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건데 이거를 약간 경우의 수처럼 평행하는 쌍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거야. 직선이 3개가 있어. 근데 얘가 우연히도 3개가 다 평행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뭐 아니면 평행한 게 한 쌍만, 이제 2개만 평행할 수도 있겠지. 그럼 2개만 평행하다는 얘기는 2개가 나란히 가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평행한 게 없는 케이스예요. 평행한 게 없다는 얘기는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른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겠죠. 됐나? 그럼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하면은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눈 거야. 셋 다 평행, 두 개만 평행. 이건 평행한 게 없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 평행한 게 없는 케이스에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면 2개가 이미 크로스가 돼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여기를 지나가는 요런 케이스. 요게 좀 특이한 케이스. 됐어요?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내가 서로 다른 3개의 직선을 그리는데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4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케이스가 없어. 뾰족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수직은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치진 않아. 그냥 여기서 만나는 그런 관계만 봤을 때. 됐나요? 그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직선이 3개가 나와요. 선생님이 이 직선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줄게. 근데 얘네가 지금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원래 몇 번이야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건 몇 번이에요? 3번 빼고. 3번 빼고 전부 다야. 오히려 삼각형을 이루는 게 3번밖에 없어. 맞죠? 근데 이 직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얘는 뭐 미지수 없어요. 이게 미지수 없고 얘만 미지수 A가 들어가 있지.
근데 기역하고 니은을 보면은 이미 기역하고 니은은 기울기가 다르지. 기울기 다른 거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역하고 니은은 이미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다른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게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그림도 불가능해. 이미 기역이랑 니은이 평행하지 않거든. 그러면 여기서 디귿을 추가를 해서 이런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이 되라. 그런 얘기겠지. 맞아? 그럼 기역이랑 니은은 이미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디귿이 이렇게 기역이랑 평행하게 지나가.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기역이랑 니은이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디귿이 니은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맞아? 아니면 기역이랑 니은이 이렇게 만났는데 요 교점을 이렇게 디귿 지나갈 수도 있겠지. 기억이랑 평행하거나. 응. 됐네? 그러니까 요 4번하고 2번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걸 만족한 A 값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조금 귀찮지. 근데 이제 1번 여기 이 케이스 보면은 얘하고 평행을 해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1분의 A하고 2분의 1이 같아야겠네? 그럼 여기서 A가 2분의 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요때 A는 2분의 1이 돼야 돼.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이 평행해. 그러면 1분의 A하고 마이너스 1분의 1이 같으니까 요때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해? 요거는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기역이랑 니은의 교점을 찾아야겠네. 그럼 좀 귀찮지만 연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x 더하기 2y는 0, x 빼기 y는 마3 이렇게 써놓고 빼버리면 y가 1이 나오나? 이렇게? y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기역과 니은의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1인 거야. 이렇게? 그럼 요 교점을 디귿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1. 그때 a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다. 그럼 a는 2가 된다. 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 될 수 있는 a의 값들을 다 더하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됐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요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나요? 거의 뭐 유형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말만 다르게 합니다. 41번 봐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몇 번이야? 4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4번 얘기를 하는 거고 43번 봐봐. 이건 몇 번 얘기하는 걸까? (43번) 보면은 직선이 3개가 있는데 얘네가 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눈대요. 몇 번 얘기하는 걸까요? 1번? 1번 얘기를 하는 거야. 1번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야,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지. 평면이라는 건 무한한 거잖아. 직선도 무한한 거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그랬지만은. 그럼 직선이 요렇게 3개가 나란히 지나가면 영역이 하나, 둘, 셋, 4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야. 약간 나라 경계선처럼. 맞아?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이걸 말을 다르게 하는 거야.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를 저렇게 말을 다르게 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세 직선이 있는데 세 직선의 교점이 2개래. 몇 번이야 그러면? 세 직선 교점 2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영역으로 할 수도 있고 교점으로 할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넘어가고요. 요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할 겁니다. 재밌다.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데 오늘 뭐 이것저것 배웠지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직선이 평면 위에 이제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 밖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여기를 x1, y1이라고 할게. 이때 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공식이야.
오케이? 근데 수학에서 이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상 최단거리야. 제일 가까운 거리. 그럼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점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를 말합니다. 오케이? 내가 써버렸는데. 거리가 영어로 distance죠. 그래서 여기 소문자 D로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앞으로 소문자 D라고 하면은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얘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요 점에다가 여기 수렴발을 내리면은 요 점을 뭐 x2, y2라고 할게요. 그럼 요 점 좌표만 찾으면은 요거랑 요거랑 그냥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찾냐?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을 찾아. 그 다음에 교점을 찾아. 그럼 이걸 찾겠지? 그 다음 뭐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맞아? 근데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근데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줄게요. 요 점을 x2, y2라고 할 거고, 요 점을 x1, y1이라고 할 건데, 먼저, 요 방금 얘기했듯이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빨간색 요 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x2 빼기 x1, y2 빼기 y1, 요게 기울기지. 맞아? 근데 요 하얀색 직선 있지? 얘의 기울기는 요걸 y는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기울기야. 그치? 근데 이거랑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냐? 생각해보면 얘 역수지. a분의 b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요게 a분의 b가 나와요. a분의 b. 근데 요거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해줄 건데, 얘를 이쪽에 곱해주고 b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b분의 y2 빼기 y1은 a분의 x2 빼기 x1 이렇게 됩니다. 약간 비례식처럼. 근데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 비율이 같으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그냥 상수 k로 놓을게요. 상수 k. 그러면 약간 역설적으로 x2 빼기 x1은 ak가 되고요. y2 빼기 y1은 bk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가는가,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중이냐면은 여기 d 구하는 중이지. d 구하는 중. 이 d라는 거는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x2 빼기 x1은 요거고요. y2 빼기 y1은 요거였어요. 그럼 여기 대입을 해버리면 요거는 루트 a제곱 k제곱, 여기는 b제곱 k제곱이야. 그럼 요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a제곱 b제곱 k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k제곱, 얘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값 쳐서 이렇게 써줄게요.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d를 구하는 공식인데, 요 k가 뭔지, k의 정체를 찾으러 갈 거예요. k가 뭐였냐면 뭐 요거였거든요. 요거.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요 점하고 요 직선이었는데, 요 직선 위의 점은 요 놈이야. 요 놈. 그래서 요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x2, b 곱하기 y2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지금 x2, y2를, x2는 x1 플러스 ak, y2는 y1 플러스 ak, 요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요 등식의 x2, y2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a x1 플러스 a제곱 k, 그 다음에 b y1 플러스 b제곱 k. 여기 나왔죠?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k 찾는 중이거든. k 찾는 중. 그럼 이걸 k로 묶어서 봐주면 나머지 건 절로 다 이항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됐어요. 나눠버리면 요게 이제 k의 정체야. 루트가 아니라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게 k의 정체야. 여기 k의 정체. 그럼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절대값 k 요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무시할게요.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됐지. 근데 이거 분모 분자를 절대값을 따로따로 좀 봐줄 건데 이렇게 볼 건데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절대값 필요 없어. 그 다음 보면은 요 놈은 요거의 제곱이야. 요거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 약분이 돼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네? 따라서 요 d라는 녀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ax1 by1 플러스 c 이게 공식입니다. 유도하는 건 몰라도 돼요. 잘 외워서 쓰면 돼요. 외워서 쓰면 돼요. 저희가 이게 안 돼요. x2 거기 그 대입하기 전에요. x2 그 대입하기 전에 시 이거? 그 위에 그 밑에 그 이거? 이거는 그냥 요 점을 여기다 넣은 거야. 요 직선 위의 점이 요거니까. 아 이해했어요. 유도하는 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보여준 건데 아무도 뭐 증명해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잘 외워서 쓰면 돼요. 잘 외워서 쓰면 되는데 D 요 거리는 잘 보세요. 요 공식을 쓸 때 직선은 항상 요런 식으로 다 이항을 해서 이쪽이 0인 상태로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의 개수 a의 제곱 y의 개수 b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써주고요. 그다음 분자는 그냥 요 직선을 그냥 그대로 쓰는데 요 직선에다가 요 바깥에 있는 요 x1, y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린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공식 외우기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생각보다는 쉬워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 145번에서 얘가 지금 점 2,6하고 요런 직선 사이의 거리가 8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거리를 재볼 건데 b는 루트 자 a제곱 b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요. 분자는 절대값 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6 넣고 그냥 대입해 버리면 돼. 그러면은 여기 6이고요. 여기 24고요. 여기가 K예요. 근데 이게 지금 8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식 쓰는 거야. 그럼 이 분모가 이게 그냥 5가 돼요. 5니까 이쪽 곱하면은 절대값 K 플러스 30이 요게 지금 40이 나온다. 됐네? 그러면은 얘의 절대값이 40이란 얘기는 K 플러스 30이 그냥 40이었거나 아니면 K 플러스 30이 마이너스 40이었거나 둘 중 하나죠? 따라서 K는 10 또는 K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오는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10이 정답이 되겠죠. 네? 우리가 어떤 거리라는 걸 잴 때는 사실 피타고라스밖에 없는데 얘도 거의 피타고라스에 지나지 않아. 근데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새롭게 이제 배운 만큼 얘는 두고두고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외워놓고 있어야 돼. 괜찮나? 참고로 대부분은 이 D라는 공식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보여줄게요. 다른 방식.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유도가 쉬운 건데 직선을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써놓고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써놓은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 책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밖에 또 이제 x1, y1 이런 점이 있을 때 요 거리를 재고 싶어. 근데 거리를 재려면 이렇게 직각이 뜨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이용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한 거는 아까 그 각도했던 것처럼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그럼 기울기가 m이면 요 비율이 1대 m입니다.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맞아? 그럼 여기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런 비율이 성립해요. 기울기가 m인 직선에서는. 괜찮니?
그럼 요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타 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요 점 하나를 잡을 거야. 요 점은 뭐냐면 여기서 Y축 방향으로 똑바로 올라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X좌표가 X1이라는 거야. 여기가 요거 그대로 넣었어. 그럼 Y좌표는 뭐냐면 MX1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됐네? 근데 지금 그림 잘 보면은 봐봐. 요 삼각형 뭐라고요? 어디다가 그래야 보이나? 요거를 여기서 요렇게 연장해서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세타인 거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90 빼기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인 거 알겠어요? 괜찮니? 그러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비율이 1대 m 대 여기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길이를 원하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구하기 쉬운 길이가 어디냐면 요 길이를 구하기 쉬워요.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걸 뺀 거야. 맞지? 맞지? y끼리 그냥 빼버리면 저기 있는 수직 길이가 나와. 이렇게. 근데 길이니까 절대값 한번 쳐줄게요. 이렇게. 뭐 누가 더 위에인지 모르니까. 근데 요 길이에서 요걸로 나눠버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냥 나눠버리면은 요게 d입니다. 요게 d. 똑같은 공식이야. 똑같은 공식. 확인을 한번 시켜주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걸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럼 요게 m이고 요게 n이거든? 요게 m이고 요게 n이거든? 여기 대입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m 자리에다가 b분의 a니까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1 여기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y1 절대값 아니니까 다 플러스로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됐니? b분의니까 분자에다가 b 곱하고 분모에다가도 b 곱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분자는 절대값 ax,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b는 여기로 들어갈 때 제곱해서 곱해져요. 신기하다.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아?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외워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써. 잘 안 쓰고 복잡하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참고로 적어놔라고. 됐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오늘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되겠고 46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배운 거 두 가지를 섞어놓은 문제예요. 부등식보다는 재미가 없어. 웬만하면 부등식보단 다 재밌어요. 공통적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앞에서 했듯이 이거 근데 K 묶여있네. 이거 뭐야? 사실 이거 순서 바꿔 쓰면은 여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얘기했는데 이거 0이고 이거 0인 거잖아. 사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었던 거지.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어차피 얼마 나오니? x는 1, y는 1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점은 1,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럼 1,1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럼 뭐냐 d는 공식만 성실하게 써주면 돼요. a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귀찮으니까 1의 제곱 여기다가 1,1 대입하면은 2 빼기 1 빼기 6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그냥 d가 나오는 겁니다. 됐네? 근데 얘는 여러분들 뭐 2학기뿐만 아니라 고2 올라가서도 고3 올라가서도 수능 시험에서도 쓸 수도 있는 그런 공식이니까 잘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고 숙제하다 보면 47번이 좀 어려울 텐데 알아서 하세요.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그리고 48번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공부를 했는데 요거를 응용을 해서
저 서윤이 저 화장하고 있는 거 저 카메라에도 다 찍히네. 찍혀요? 그럼. 근데 뒷모습밖에 안 나오잖아. 자, 뻥이에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봐봐. 이게 평행하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최단 거리를 재.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재. 항상 똑같은 게 이게 평행한 거잖아. 거리가 일정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직선이 하나가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여기는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여기 봐봐. x, x, 2y, 2y. 똑같으니까 평행한 거 알겠죠? 기울기 똑같은 놈들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대. 아무 데서나 재면 돼. 아무 데서나 재도 똑같아. 그럼 아무 데서나 재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아무 점이나 잡을 때 막 100콤마 이런 거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여기다가 이런 게 0 집어넣으면 좀 빠르잖아. 맞아? 그럼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렇게 쉬운 점을 봐요. 그럼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재면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D는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요 거리가 지금 4루트 5가 나온다. 됐네? 그럼 요 루트 5니까 루트 5를 곱해주고, 그러면 K 빼기 1이 20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K 빼기 1이 20이거나 아니면 K 빼기 1이 마이너스 20이거나 이렇게. 이 공식 자체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풀이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K는 21 또는 마이너스 19니까 다 더해주면은 뭐니? 정답이 2가 되겠죠? 근데 진짜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요. 응,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2, 3 이런 거 똑같아요. 막 무슨 뭐 루트 뭐 이런 거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어디서 재도 똑같잖아. 어디서 재도. 맞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152번.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봤잖아, 너네들. 내가 내신할 때도 해줬잖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무슨 끈? 그 신발끈. 그래, 신발끈 공식. 구해보세요. 몰라요. 뭘?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이게 넓이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가 되었더라? 얘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이게 더하는 거였어요? 두 개? 일단은 이 점을 세 개를 나란히 쓰는데 3,4, 2,0, 4,2. 그 다음 포인트가 맨 처음에 써준 3,4를 한 번 더 써줘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신발끈인 이유가 요렇게 먼저 곱해요. 그러면 0 더하기 4 더하기 16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해줘요. 그러면 0 더하기 뭐지? 파란색 8 0 6. 그 다음에 여기 둘을 빼야 돼요. 더하면 안 돼요. 빼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20이고 여기가 14니까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6. 그럼 그냥 6이니까 제 넓이가 3입니다. 됐네? 이걸 알면 이거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이거 공식. 이거 뭐예요? 때려줘요. 근데 좀 특히 공수 투할 때, 공통 수학 투할 때 좀 써먹을 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외워두세요. 근데 뜬금없이 얘가 왜 나왔냐? 얘가 왜 나왔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뭐 그림이 좀 구린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밑변. 자, 암산해 보세요. BC 길이 얼마예요? 4, 16, 30. 4 더해야지. 루트 8이잖아, 루트 8. 여기 2루트 2인 거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돼요. 높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와야 되겠지. 요 높이. 요 높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해되나요? 근데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파란색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야 돼. 요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2니까 1이죠?
2,0이니까 요런 직선인 거야. 이 양을 이쁘게 해주면 요거하고 A 3,4 요 사이에 거리를 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D는 루트 1제곱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 4 넣어요. 얼마야? 마이너스 3? 절대값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분모가 지금 루트 2니까 여기가 지금 루트 2분의 3 나온 거 알겠어요? 됐네? 그럼 넓이 한번 봐볼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세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빠르겠죠. 얘가 빠르겠지. 근데 교육과정상 요걸 써먹으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고1이었다. 그러면 둘 다 알아야 돼요, 당연히.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라고 막 제시해요. 너 이걸로 풀어. 저걸 풀면 안 돼. 이걸로 풀면은 그러니까 빵점이야. 이렇게 막 써줍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저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취지를 기억을 해주면 좋고, 좀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갈게요. 156번. 그렇지. 요거는 이제 중2 때도, 중2 때 센수학 풀어본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요 직선 볼게요. x절편 얼마예요? X절편요. x절편 2래요. y절편 얼마예요? 2래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죠?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x에 0 넣고 y에 0 넣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 보면은, 요 놈은 지금 특징이 뭐야? M, 냄새가 좀 나죠? M 냄새가 나요. M으로, 나쁜 말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표현이 이미지가 그럼 조금 더 이제 더 냄새가 나게 써주면, 자, 이 직선은 무슨 직선? 이 직선의 특징은 뭐예요? 1차 함수예요. 빨리 말해줘. 규민아 뭐야 이거? 몰라? 알아요. 태서야 뭐야? 난 뭘 가르친 거죠? 자, 현이야 이거 뭐예요? 네. 이 직선의 특징은 뭐예요? 직선. 오늘 배웠어요. 아니 이건 4,3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아? 응. 오늘 수업 시간 내내 했잖아요. 4,3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해돼요? 근데 아는데 질문이 좀 이상했어? 그거는 1차, 2차 함수일 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4,3이죠? 직선은 이렇게 해도 어차피 얘도 4,3 지나가요. 이걸 이항을 해서 써주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4,3.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나온 직선은 4,3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됐네? 근데 기울기는 이제 모르니까. 기울기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럼 말하자면 여기 못이 하나 바뀌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직선이. 돌아가면서 얘랑 만나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래요? 제1사분면. 요 위에서 만나래. 1사분면. 그럼 1사분면은 위에서 만나려면은 여기를 뚫고 지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근데 엄밀하게 하면은 여기 축, 여기는 빼야 돼요. 여기는 빼야 돼. 여기는 사분면이 아니야. 여기를 지금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를 뚫고 지나가기 위한 기울기가 있을 텐데, 그 경계가 지금 여기를 지날 때, 아니면은 여기를 지날 때. 그럼 요 두 개의 기울기 사이 값을 가지면, m이. 그럼 저기 1사분면 만날 수 있겠지? 그럼 1번을 지날 때라는 거는 요 점의 좌표가 0,2니까 0,2하고 4,3 사이의 기울기를 가질 때야. 그러면 4 빼기 0분의 3 빼기 2니까 4분의 1일 때네. 뭐가? 기울기가. 됐네?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었으니까 2번을 지날 때 m값은 4 빼기 2분의 3 빼기 0이야. 그럼 2분의 3일 때겠네요. 됐네? 그럼 요 사이값, 요 사이를 이렇게 뚫어버리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다?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직선이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기울기는 얘가 더 큰 거예요. 2분의 3이니까. 됐어요? 까딱까딱. 중학교 2학년 때는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거 끝내버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유형 17번.
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요 괄호치고 여기다가 쓰세요. 자취의 방정식. 지야. 옆에다가. 자, 우리가 앞에서 자취의 방정식 배웠었죠? 기억나니? 여기 그 14페이지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야. 특히 뭐 요런 건데 64번 복습 겸 해보면 두 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1, 5가 있고 b가 2, 3이 있는데 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 이런 거지. 그럼 거리가 같은 건 아까도 했었지만 사실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인데 요 길이랑 같다라고 등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자취의 방정식 푸는 순서는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원하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놔요. 두 번째 스텝은 요 놈이랑 요 놈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y가 무슨 x인지 등식으로 엮어버리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그런 방법이고 요거랑 똑같이 지금 할 건데 159번 보면은 왜 이래 159번 보면은 직선이 두 개가 나왔어요. 대충 눈으로 보면 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네요. 요걸 기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얘 기울기가 2짜리네. 사실은 얘네들이 수직인 관계야 지금. 뭐 수직인 건 상관없고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은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겨. 각이 네 개가 생기는데 말하자면 막곡지각 두 쌍이 생겨. 막곡지각 두 쌍이 생기거든. 근데 이 각을 생긴 요 각을 2등분하는 요 각을 반반 자르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게 이 문제야. 네? 선생님이 아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옆에서 적으라고 했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를 요렇게 잡을 겁니다. 요렇게 해놓고 요 놈이랑 요 놈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그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요 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중2 때 배운 건데 여기서 기역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딱 내리고요. 니은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딱 내릴게요. 그럼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 왜 같죠? 이등분해서. 그 전에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 무슨 합동이에요? SAS. 이런 게 있었어요. RHA 합동.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근데 요 길이라는 게 지금 요 길이를 보면은 요 점 P로부터 기역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이걸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D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는 D1이랑 D2가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D1을 한번 써보자. D1. 요 기역의 직선은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고요. 니은의 직선은 2x 빼기 y 빼기 3은 0이었는데 D1은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이고요. 좀 약간 이상하지만 여기다 x, 여기다 y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지?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이렇게 됐어요. 됐네? 그 다음에 D2. D2를 보면은, 좀 이따 들어와. D2는 요 점으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x 놓고 여기다가 y 넣어봤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하고 얘네를 이제 등식으로 엮는 건 요거거든. 둘이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친절하게도 얘랑 분모가 똑같아. 루트 5야. 분모 생략할게요. 둘이 같다고 놓는데 그러면 D1은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고요. D2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 아까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여러분들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똑같대. 그럼 이거는 A랑 B랑 완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맞죠? 그럼 요거를 풀 때도 얘랑 그냥 똑같다.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다. 또는
둘이 반대 부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버리면 요 놈은 x-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요 놈은 3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은 요 점 P를 x, y라고 놓고 저놈의 자취해방 정식을 찾아봤어. 근데 답이 두 개가 나왔어. 직선이 두 개가 나왔어. 왜 그러냐면은 요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이라는 게 여기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놈하고 이놈하고 한 번에 나온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거고,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도형의 방정식 전체에 걸쳐서 나온다고 했고, 직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근데 과정이 좀 길죠. 과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네.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과정이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하는데, 그럼 나중에 뭐 내신 할 때는 한번 알려주고, 지금은 요걸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하고